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고 싶은 한호정. 따뜻한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김정진입니다. 정진 씨 따뜻한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고요? 그럼요. 그럼 한 소절 불러주세요.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오케이. 정진 씨. 우리 지금 타임머신 탄 것도 아니고 왜요? 2004년도 노래를 부르면 어떡해요? 아니 이 노래가 벌써 그렇게나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죠. 오래됐죠. 아니 그럼 호정 씨가 어디 한번 2019년 버전으로 따뜻한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한번 들려줄까요? 네. 오마마마 오마마마 함께 하고 싶어. 역시. 정준 씨도 아시네요, 이 노래. 당연하죠. 역시 호정 언니 BTS는 인정합니다. 그쵸. 2019년 가요계를 떠올렸을 때 우리 방탄소년단이 가장 기억에 남죠. 맞아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BTS 열풍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아니 호정 씨 근데 혹시 네. 오늘 주제가 방탄소년단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매년 연말이 되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9년 한국의 가요계를 되돌아보는 시간. 2019년 가요계를 되돌아보면 미국 빌보드를 씹어먹은 BTS를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럼 저희 BTS 먼저 가볼까요? 좋습니다. 올해는 BTS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일었습니다. 지난 4월 발매한 앨범이죠.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또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도 1위를 차지했어요. 와, 역시 BTS가 새로 쓴 K-팝 역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이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8위를 차지했고요.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한국 가수 역대 최단 시간으로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심지어 24시간 동안 7,46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해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대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는 7억 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와, 진짜 소름이죠? 소름. 그리고 유나이티드 월드 차트에 따르면 올해 앨범 판매량이 전 세계 통틀어 1위라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멋있습니다. 네. 또 해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했어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앨범은 판매량으로 기네스에 등재되기도 했잖아요. 1995년 가수 김건모가 3집 앨범 판매량으로 세운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어요. 와, 정말 경이로운 기록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무려 24년 만에 신기록이라고 해요. 야, 대단하죠. 진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다시 되짚으니까 우리 방탄소년단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부와 명예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방탄소년단.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 다음 키워드는 워너원 출신 멤버들의 개인 활약입니다. 2017년 방송된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11명의 멤버로 구성된 워너원은 2018년까지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개별 활동을 펼쳐왔는데 멤버들 모두 활동이 대단했습니다. 네, 먼저 솔로 데뷔 앨범 컬러 온 미로 역대 솔로 아티스트 신기록을 세운 강다니엘 씨. 이 헌터 차트 기준으로 앨범 초동 판매량이 46만 6,701장을 기록했어요. 와. 그리고 최근 발매한 디지털 싱글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솔로 데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활발한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 싱글 활동에서는 활발히 활동하면서 국내 팬들과 자주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성운, 김재환, 윤지성 씨도 솔로 데뷔 앨범을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했고요. 네, 그리고 윙크남, 저장남으로 불렸던 박지훈 씨도 솔로 앨범 어클락을 발매했어요. 하지만 박지훈 씨는 음악 활동보다는 연기 활동에 주력하며 연기력을 뽐냈었죠? 네, 맞아요. 박지훈 씨는 이 JTBC 드라마 조선 혼담 공작소 꽃파당에서 조선 최고의 이미지 컨설턴트인 고영수 역을 맡아 열연했어요. 네, 어릴 때 연기를 해서 그런지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에도 전혀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옹성우 씨 역시 음악보다는 연기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드라마 18의 순간에서 배우 김양기 씨와 호흡을 맞추며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였는데요. 연기를 곧잘해서 차기작이 기대된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멋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대휘 씨와 박우진 씨는 AB6IX로 함께 활동하면서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배진영 씨는 CIX로 활동하며 여전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우리 황민현 씨. 민현 씨는 워너원 전에 활동하던 그룹이죠. 뉴이스트로 돌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워너원 출신 멤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워너원이 출연한 프로듀스 101 시즌2도 불똥이 튀었어요. 네, 아직 경찰 조사 중이라 조작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순 없지만 진실은 꼭 밝혀져야겠죠?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작 논란이라는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워너원 출신 멤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시게 활발히 활동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가슴이 아픈 키워드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믿기지 않는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죽음입니다. 네, 지난 10월 14일 설리 씨가 경기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는데요.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타살 증거가 없다는 부검 결과와 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설리 씨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고 설리 씨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연예계 일정은 잠시 중단된 바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비보에 모두가 슬퍼하고 또 한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네, 생전 고인과 친하게 지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는 발매 예정이었던 앨범의 사전 홍보 활동 스케줄을 전면 중단하고 갑작스럽게 절친을 떠나보낸 슬픔을 달래기도 했는데요. 네. 설리 씨는 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영원한 안식이 들었습니다.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 중 하나가 악성 댓글과 루머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면서 악플러에 대한 대처도 한층 강경해졌는데요. 아이유 씨는 설리 씨의 비보가 전해진 당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차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또 추가 고소장 접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가수 박지민 씨, 걸스데이 출신 배우 박민아 씨, 배우 하연수 씨도 악플러들에게 직접 일침을 가하며 악플은 더는 좌시하지만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네, 정진 씨 옛말 중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 댓글 하나가 그 누군가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정말 댓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좀 문화가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하늘나라에서는 설리 씨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고 배신감이 드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입니다. 네, 남자 연예인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됐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행동들을 했습니다. 가수 정준영, 그룹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걸그룹 소녀시대 유리 씨의 오빠 권모 씨 등이 그 피의자인데요. 네, 맞아요. 이 많은 여성들, 나아가 남성들에게도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현재 이들은 구속 수감 중인데요. 정준영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다면서 잘못을 인정했고요. 또 최종훈 씨는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와 사과하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 준강간이라는 죄명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는데요. 또 유리 씨의 오빠는 공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특수 준강간, 강간 미수,
강제추행 등 총 10건에 달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에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되네요. 네, 너무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 등을 불법 촬영한 횟수는 13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이들을 믿었던 대중과 팬들의 배신감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방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씨도 참여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사건은 2019년 연예면은 물론 사회면까지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클럽 버닝썬 게이트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에 승리 씨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구속을 면했어요. 네, 승리 씨는 여전히 대부분의 핵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준영, 최종훈 씨보다 더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구속을 면하니까 일각에서는 승리의 뒷배가 누구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승리 씨 나이가 올해 만 30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하는 나이고 이제 입대 예정이라고 앞두고 있잖아요, 군대를. 네. 하지만 군대를 가더라도 수사 결과는 철저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승리 씨의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2019년 가요계 핫 키워드의 마지막은 빅뱅 제대입니다. 네, 지난 10월 26일 현역으로 만기 전역한 지드래곤 씨에 이어 11월 10일 태양 씨와 대성 씨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는데요. 먼저 이들의 전역 현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올까요? 일주일 내에 이제 군인의 모습이 아닌 저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보낸 것 같고 아무튼 부족한 저를 20개월 동안 이끌어준 간부님들과 또 전우들한테 감사의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빅뱅 제대가 2019 가요계 핫 키워드로 꼽히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빅뱅이 얼마나 큰 인기를 누렸습니까? 이젠 군필돌이 된 빅뱅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빅뱅이 완전체로 컴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언급한 승리 씨가 버닝썬 게이트로 팀을 탈퇴했고요. 탑 씨는 대마초 흡연 논란으로 자숙 중이고 대성 씨 또한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지드래곤 씨가 솔로로 먼저 컴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지드래곤 씨가 전역 현장에서 멤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밝혔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나눈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활동을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이랑 저희도 많은 얘기를 항상 하면서 굉장히 그리웠던 자리인데 다시 하게 돼서 좋고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다 좋네요. 빅뱅 컴백에 적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정진 씨. 이 지드래곤 씨 계약 만료 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죠. 네, 그러면 빅뱅 컴백의 관건은 지드래곤 씨가 재계약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드래곤 씨뿐 아니라 다른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전히 단단한 팬층을 가진 빅뱅이 순탄치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이전처럼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또 그만큼의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가요계의 핫 키워드들을 살펴봤는데요. 울고 웃는 일들이 참 많았네요. 네, 내년에는 가요계의 웃음꽃이 활짝 피는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2019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